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아까 이제 그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이 그 우원식 의장이 동시개헌 문제, 이거를 이제 철회를 했다, 이렇게 속보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방송 직전에 이제 그 기사를 좀 확인을 했고, 마침 4년 중임제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완전히 죽일 놈이 돼 있고, 지금 이제 개헌 수계다, 비상 개헌령이다, 이러면서 뭐 반역자다, 역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 방송을 할 때 사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그 특히 우원식 의장이 여야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좀 구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방송 때는 제가 야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한덕수도 그렇고 우원식도 그렇고 여야 지도부하고 뭐 제대로 소통도 안 해놓고 일이 터지니까 여야 지도부하고 무슨 소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본인이 여야 지도부와 뭐의 동의를 얻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전혀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도 없는 상황에서 동시개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원식 의장이 던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본인 스스로 동의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당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일요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동시개헌을 한다라면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니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은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뭐 변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동시개헌이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있고, 동시개헌을 할 수 있다면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개헌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이놈들이. 중임제 개헌하는 문제와 관련해 갖고 절대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쟤네가 내란으로 뭐 궁지에 몰려 있고, 지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국에서, 이런 타이밍에 개헌을 던지면은 쟤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진지하게 좀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뭐 개헌을 던지는 타이밍이 좀 무리수였던 건 맞는데, 4년 중임제로 갈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이번에 4년 중임제를, 이것도 이제 잘 개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개헌하면은 이거는 진짜 롯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 개헌은 곧 내각제, 이렇게 약을 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보 유튜버들 중에서 이거 내각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각제다, 내각제 개헌으로 가는 줄만 생각을 해. 근데 내각제만 있는 건 아니야. 개헌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긴 하지만은, 4년 중임제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다수의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기 개헌을 하면서, 동시 개헌을 하면서 4년 중임제로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고, 4년 중임제로 만약에 이번에 동시 개헌이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그 우원식이 기자회견 했을 때 욕하셨던 분들이 많긴 했고, 저도 뭐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에 채팅창이 뭐 소란스럽긴 했어. 제가 4년 중임제 개헌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뭐 난장판이더라고. 롯봉기에서 또 로파리들이 몰려왔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4년 중임제로 동시개헌에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빼고 개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적용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5년만 쓰고 끝나야 되니까 그건 아쉽지 우리가. 저 뭐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이게 저 이재명 대표 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써야지. 그래서 만약에 조기 개헌이 가능해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한 줄 바꾸면 돼요. 헌법 70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헌법 70조가 맞을 거예요. 헌법 70조에 대통령 임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한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중임은 할 수 없다. 이걸 겁니다. 요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야.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 한 줄을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뭐 1회 연임 가능하다. 1회 연임 가능하다. 요렇게 딱 한 줄 바꾸면 돼요.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국민들이 중임제니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거 뭐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조금만 더 사회적 논의를 하면은 사실 저는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과연 합의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마음의 결림, 투표 방법도 바꿔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저기 그 국민투표 그 재외 국민투표가 사전투표가 안 되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국민투표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놔가지고 국민투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지경이 돼 있어. 근데 이 기회에 국민투표법도 바꾸고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장 8년까지 가능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만 잘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만 받으면은 8년까지 이제 임기가 늘어나는 그게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우원식 의장이 잘못한 바가 있다고 그래.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 나온 걸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 다 끝난 일이니까 뭐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다시 거론하는 건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일 수도 있지만은 요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복귀를 해야 다음에 또 개헌 논의가 나올 때 우리 그 유권자들이 또 혼돈스러운 상황이 안 벌어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4년 중임제 답은 공약을 준비했다. 대선 후 1, 2년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4년 중임제로 이거는 뭐 저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개헌의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요 세 가지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개헌의 핵심 포인트야. 뭐 그 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집안 분권을 명시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개헌 사항이긴 한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죠? 뭡니까? 결선투표제 해야 된다. 이거 결선투표제도 또 이상하게 약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대단히 필요한 문제예요. 왜 결선투표제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그 정의당 심상정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결선투표제야.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계속 생떼를 쓰고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1, 2%, 2, 3% 맞는 지지율 가지고 대선판을 흔들어 놓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예컨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은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지금 진보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무리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또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까.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그 조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 내용이 있는데 후보를 내지 말고 이번에는 내란 진압과 정권 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봐야 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후보 내봐야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기도 힘들고, 예? 또 그냥 출마를 했다가 후보 사퇴를 해버리면 돈만 또 몇십억 쓰게 되고, 예? 그 나중에 가서 또 후보 사퇴 안 하고 완주를 하게 되면은 선거에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완전히 자충수예요. 근데 진보당에서는 벌써 뭐 대선 후보 2명이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 물론 뭐 지금 후보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어요. 뭐 계속 뭐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선하고 후보 선출해서 뭐 진보당의 정책이나 노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사퇴를 하든지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될 건 없는데, 자 지금 저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진보당도. 그러니까 돈은 몇십억 써야 되지. 그렇게 열심히 당을 알린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지금 좋게 볼 상황도 아니지. 괜히 돈만 쓰고 욕먹는 상황이 벌어진다. 나중에 가서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욕먹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이미 조국혁신당 괜히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조국혁신당이 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하냐면은 자체 경선을 하고, 예? 자체 경선을 하고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이거예요.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야당들이 진보 민주 정당들이 선거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 근데 어쨌건 당을 만들었는데 대선이 왔는데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근데 후보를 내면은 제가 아까 진보당 얘기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또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또 완주할 것도 아니야, 조국혁신당. 예? 그런데 어쨌건 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출마하는 건데 선거에 출마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럼 후보를 내면은 또 몇십억 날라가요. 그리고 뭐 후보를 내고 뭔가 정치 활동을 하면 또 유권자들한테, 민주당 특히 지지자들한테 욕 처먹어. 그러니까 돈 쓰고 못 매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야, 조국혁신당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자기들도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경선 단계에서 단일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조국혁신당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뭐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정도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발목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지, 지금 상황이. 아니, 정당이, 그것도 의석이 12석이나 있는 정당이 대선이 왔는데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그 후보를 내자니 욕먹게 생겼고, 후보를 나갈 만한 인물도 그죠? 마땅치 않고, 또 후보를 내면은 경선하느냐고 돈 들어가죠. 또 본선에 어쨌건 후보 등록은 해야 되잖아. 후보 등록한 후에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럼 공탁금 내야죠. 또 공보물 찍어야지. 플래카드라도 몇 개 걸어야지. 그러면은 몇십억, 몇백억 날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는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측은지심 같은 게 유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펀딩하니까 뭐 50억이 뭐 15분 만에 모이고, 이거 돈이라도 잘 모였는데, 지금 만약에 대선 후보를 내면은 펀딩을 해도 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골이 아픈 거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판을 열어주면은 자기들도 일단 후보는 내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해서 존재감을 조금 보여준 이후에, 자, 후보 단일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을 세웠다. 야권이 단결하는데 우리가 공을 세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쓱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축으로는 공동정부 구성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 자리 달라, 뭐 이런 것도 하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 눈치가 있는 거야, 지금.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만 되면은 머리가 아픈 거야. 지난번 제가 그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장 큰 이유는 200석을 야권이 넘어야 되고 민주당 단독으로는 200석 넘기가 어려우니 연동형으로 가서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을 짜야 200석을 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이긴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연동형으로 안 가버리면 이 소수 정당들이 대선 때 머리 아프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상정 같은 후보들이 자꾸 나와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이런 걸 없애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제도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예를 들면은 결선 투표제가 지난 대선 때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윤석열이 48%, 이재명 대표가 47%를 받고 그 누굽니까? 심상정이 3% 받았는데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으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결선 투표를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선 투표를 갔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심상정 3%가 윤석열한테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재명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50% 득표를 해가지고 50% 넘는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거 후보 단일화 문제 가지고 야권 분열 문제 가지고 뭐 선거 연대를 해야 되느니 연합을 해야 되느니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니 이런 문제 가지고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들도 마음 편하게 후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진검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정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정치권에 있는데 이걸 한 축에서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네, 그래서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하는 사실 준 내각제 형태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뭐 주로 수박들이나 국민의힘 애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제 요구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국회의 일정한 권한을 입법부가 어쨌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그거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주장을 그나마 좀 누르기 위해서 그러면은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되 예,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자. 그게 이제 국무총리, 총리 국회 추천제예요. 자꾸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하지 말고 그럼 국회에 총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이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개헌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대선 공약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를 할 거다. 뭐 이재표 측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미 개헌안에 대한 로드맵은 다 마련한 상태고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대선이 끝나면 국민 참여 기구를 만드는 형식으로 1, 2년 내에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려면은 집권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국민투표가 좀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 2년 개헌안을 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중임제로 개헌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는 그 로드맵을 좀 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고요. 자 여기서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 대표는 앞서 우 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거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7일 월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이제 회의 내용이 취재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 그래서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참석자들에게 4년 중임제가 개헌 방향으로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중임제가 맞고 대통령에게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4년 중임제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가 되면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막가파가 되는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아니 적어도 4년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일기 때는 4년은 이제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4년 동안은 죽자 사자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이게 5년 단임제가 되니까 한 1, 2년 정도 대통령이 일하는 척 하다가 한 3년 차 되면 벌써 레임덕에 들어가요.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권력 누수 생기고, 예? 대통령실 막 애들도 다음에 어디로 갈까 막 이런 거 하느냐고, 예? 자기 정치하기 바쁘고. 그 3년 차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 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거론을 했다.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의원이 우원식 의원과 이제 가깝죠.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예. 우상호. 그래서 제가 우상호 어제 엄청 헷갈렸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원식 그 의장은 이른바 이제 민청학년 세대 70년대 이제 운동권이었고 우상호 의원은 이제 86 세대죠. 예. 그래서 이른바 김근태계 민평년 쪽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온 사람이에요. 우상호 의원이.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뭐 우원식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이재명 개헌에 공감했지만 이 당과 공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상호 전 의원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 의장 측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개헌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란 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개헌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잠재돼 있다. 우 의장이 툭 던지니까 이게 이 대표와 상의된 것인지 모르고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이 대표 모르게 진행된 일이 아니다. 아마 민주당이 광범위하게 내부에 공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팩트다. 우 의장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합의되면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수준의 단계별 개헌론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세 차례에 나눠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개헌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들이 무조건 반발할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우 의장 쪽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은 받아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게 이제 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우원식 의장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너무 뜬금포를 날리는 바람에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우원식 의장이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번 주 내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은 동시 개헌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만 급해가지고 뜬금포를 던진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얘기된 거는 만약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취재한 내용대로 그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 측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공감대를 이룬 후에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거라면은 개헌을 던졌었던 거라면은 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니 이런 표현을 기자회견문에 사용을 안 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야 돼. 안 그래도 지금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이걸 던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거 내각제 세력들하고 짜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우상호가 역적질한 거 아니냐 내각제 세력들과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홍석현 여시제하고 짜고 또 뭐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 역적짓을 한 거 아니냐 쿠데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원식 의장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조금 과했다. 이 대표와 상의한 걸 몰랐다. 우 의장이.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제가 이래서 정청래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청래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은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정치하느냐고 이게 정청래가 시작이 됐어. 바로 우원식 의장이 그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정청래 의원이 나는 반댈세 이러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그런 글을 써버리니까 민주당 뭐 초선 의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당 대표의 의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문제인가 보다. 우원식이 사고 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SNS에다가 일요일날 왜 평소에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다가 이런 문제 생기니까 너도 나도 얍하려고 SNS에 쫙 도배를 해버렸어요. 너도 나도. 아마 그날 민주당 의원 중에 절반 정도는 SNS에 평소에 SNS 안 하던 사람들도 내 이거 반대다. 개헌은 반대다. 그래갖고 다 써제껴버렸어. 그래갖고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너무 안 좋아진 거다. 그래서 우상호가 이거는 저는 거짓말, 이거 우상호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된 거예요. 우상호 의원이 거짓말 한 거 같지 않고 동아일보 쪽에서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7일에 있었던, 월요일에 있었던, 그 최고위원회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우 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죠?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을 했다. 국회 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리고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건 다운표가 됐으니까 취재한 내용인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재임 중엔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 이게 저도 입장이 똑같아요. 이거는 임기 중엔 이게 힘들어요. 야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당이 경계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조기 대선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죠? 이번 대선 때 개헌까지 같이 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 오히려 좀 시기가 촉박하긴 하지만 이런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뭐 이게 지금 우원식이 아니라 우상호 전 의원의 주장도 그렇고 여기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요 사실은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조기 개헌을 하는데 동시 개헌을 하는데 4년 중임제 동시 개헌을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우원식 의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자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서 교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하고 한 얘기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 국회 이관 아마 요 세 가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결선투표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4년 중임제와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 국회 이관 요 정도를 우원식 의장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교감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런데 왜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워딩을 기자회견 문을 잘못 쓴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부족했던 거야. 이걸 4년 중임제를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를 연상시키는 혹은 내각제를 연상시키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4년 중임제 쪽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기자회견문을 써가지고 공개를 했으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이거 합의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신 이후에 1, 2년 사이에 개헌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는데 국민의힘 애들이 결사반대할 겁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합의가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애들이 4년 중임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애들이 합의가 되어야 국민투표가 발의가 되는 거니까, 예? 3분의 2, 200석이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국민투표가 발의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뭐 4년 중임제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했다 그래도 합의될 가능성은 저는 없었다고 봐. 별로 합의되기 힘들 거야. 근데 다만 하나 기회가 되는 건 뭐냐면 혹시나 하는 게 쟤네가 지금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몰리고, 예, 윤석열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요걸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요 개헌 프레임으로 가는 걸 쟤네들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 다를까 우원식 의장이 개헌 던지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권성동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원식과 이재명이 자 이게 약속 대련한 거예요. 짜고 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미워하실 필요가 없어. 예. 짜고 쳤는데 우원식이 똥볼을 찬 거야. 엉뚱한 데로 공을 찼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개헌하면 내각제. 이게 롯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계속 내각제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개헌이란 단어만 나오면 이게 내각제를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갖고 그냥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론이 너무 악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는 제가 볼 땐 최고위원회에서 야 그럼 4년 중임제로 우리가 이제 받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이 동시개헌을 던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월요일날 야 4년 중임제로 갑시다 이렇게 던지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붙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자 일요일 그러니까 정청래가 사고 친 거예요. 이것도 정청래 정도 되는 위치였으면은 당 지도부에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당 지도부의 의견이 당 지도부에 뜻이 반영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확인을 해보고 SNS에 글을 썼어야죠. 정청래가 망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래서 정청래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야. 정청래는 너무 경솔해. 이 중요한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 정청래 때문에. 정청래가 나는 반댈세 기다렸다는 듯이 SNS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죄다 그렇게 SNS에 글을 썼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 여론이 하루 만에 너무 악화가 돼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야 이거 조기 대선 때 동시개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뜻을 비췄어. 최고위원회 때. 그랬더니 당시 참석했던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지 이분들도. 네? 사실 저는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원식 의장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아둔한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이 아마 공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오바를 한 것 같아. 재판단에는. 왜 일을 그르치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작전 잘 짰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근데 왜 오바지를 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떠니 저떠니, 에? 자기가 업적 쌓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 야 이거 이 대표하고도 얘기됐고 국민의힘 애들도 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야 내가 이번에 개헌 국회의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기자회견문을 오바해서 써가지고 결국은 여론이 하루 만에 다 악화가 돼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부담이 되지 이게. 난리가 났는데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걸 더 이상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형국이 됐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조기 대선 때 개헌하는 것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권력구조 개편은 함부로 꺼냈다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김병주 최고위원만 이번 개헌 때는 개헌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정도까지만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뭐 일종의 절충안을 낸 거예요. 김병주 의원만. 나머지 이제 의원들은 왜 전날 분위기 보니까 너무 안 좋거든. 괜히 지금 내란 진압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여론이 악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 무리수를 둬서 특히 이제 개헌이 실제 합의되기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괜히 시끄럽게 만들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의견이 정리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의견, 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요. 민주적으로 하는 거야. 본인의 의견인 4년 중임제 개헌 필요하다는 거, 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란 진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다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의 의견, 개업 요건 강화와 5.18 정신 전문 수록, 이 정도는 이번에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요런 내용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된 일이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름 회심의 어떤 카드를 던지려고 했는데, 이거 우상호가 엉뚱한 대로 공을 차고, 우상호가 아니죠. 예, 자꾸 미안하네. 예, 안 그래도 우상호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우원식이 엉뚱한 대로 공을 차고, 정청래가 나대고, 이러면서 완전히 판이 꼬여버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예, 이재명 대표, 만약에 우리가 4년 중임제 동시개헌이 불이 붙어가지고, 야, 그럼 국민투표 하자! 이렇게 돼서 4년 중임제 국민투표를 하면은 100% 통과돼요. 여론조사 해보면은 60%가 넘어,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그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고, 4년 중임제 개헌되고,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거는 단계별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뭐 결선투표제니,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니, 이런 건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급할 거 아니고 다음 지방선거 때 해도 되고. 이번에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만 들어갔어도 이재명 대표 8년 쓰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민주당 정치인들, 저는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이거 뭐 사적 감정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정청래 의원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이 경솔해. 본인 정도 위치해야 되는 정치인이면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국회의장이 던졌는데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에 입장을 밝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당대표 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포퓰리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확인을 했으면 되잖아. 이재명 대표가 전화 안 받아줘요? 정청래 의원? 우원식 의장이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이 정도만 확인했으면 되잖아. 물론 뭐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한테는. 하도 나대고 경솔하니까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 맑음님, 유탐사에서는 내각제로 분석함. 그 유탐사에서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우원식이 실수를 했다는 거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워딩을 잘못 써가지고, 자, 이재명 대표하고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고, 아마 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국회의장이니까 이재명 쪽 얘기만 기자회견문에 담화에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국민의힘 쪽의 의견,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절충을 해가지고 담화를 발표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국회의장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지. 또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은 적어도 우원식 의장은 중립적인 표현을 썼어야 돼. 중립적인. 원론적인 표현을 썼어야 돼요. 원론적인 표현을 썼어야 돼.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떠니, 마치 제도가,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내란이 벌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담화문을 써놓으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각제 세력 아니야, 우원식이? 딱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임제 카드는 던져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던져보지도 못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원식이 나쁜 놈이다. 지금도 이제 우원식 실드 친다.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잖아. 이게 무슨 실드야. 지금 제가 팩트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뭘 누굴 실드 쳐.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우원식 욕하고 있잖아. 우원식 때문에 망쳤다고. 우원식하고 정청래하고 그 다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유튜버들이 판을 다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4년 중임제 동시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깽판을 쳐놓은 거잖아, 지금. 아유, 씨.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를 던져가지고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했는데 우원식이 똥볼을 차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똥볼 차고 정청래 우원식이 양쪽으로 똥볼을 차가지고 4년 중임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개헌 반대론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재명을 8년 쓸 수 있는 걸 지금 3년을 날려먹었다고. 무슨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야. 롯봉기 지지자지. 그 정도 대가리로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빛의 혁명이란 단어도 쓰지마 넌 씨발. 그 정도 대가리면 아니 이 정도 이해가 안 돼? 아유 씨발 그러니까 저 유권자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예? 이 정도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개헌이면 다 내각제지. 롯봉기에서 왔냐? 저 지금 대단히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나가리는 됐어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예, 저기 그거 하는구나 매블쇼. 빨리 끝낼게요. 우원식 대선 동시 개헌 어려워져. 대선 후에 논의를 하자. 예, 결국 철회를 했어요. 칼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똥볼 차가지고 다 망한 거 아니야. 물론 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4년 중임제 개헌을 합의하기가 쉽진 않았지만은 기회는 잡았던 거 아니야 이번에. 이재명 지지한다며. 이재명을 8년 쓸 수 있는 기회를 자기들이 다 차놓고. 이거는 우원식 정청래가 말아먹은 거예요.